연주의 발끝이 복도 바닥을 조심스럽게 더듬는다. 새벽 공기가 목덜미를 파고든다. 차갑다.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팔목을 핥힌다. 소름이 돋는다. 병실 안침대에 윤만호가 반쯤 기대어 누워있다. 눈동자가 흐릿하다. 그러나 초점만큼은 또렷하다. 연주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연주는 가슴팍을 크게 들썩인다.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는다. 심장 박동이 귓속까지 울린다. 침대 위 얇은 담요가 미세하게 떨린다. 윤만호의 숨결 때문이다.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몸이 약해졌다는 증거다. 연주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베개맛 의료기기의 붉은 불빛이 벽면을 규칙적으로 점등한다. 점점점 리듬이 있다. 그 리듬에 맞춰 연주의 심장도 뛴다. 갑자기 낮은 속삭임이 연주의 귀에 스며든다. 윤만호의 목소리다. 연주씨. 조용히 움직이자. 연주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뒤쪽 근육이 경직된다. 긴장이 어깨로 번진다. 윤만호가 다시 입을 연다. 서재, 우물, 9917. 세 단어가 연주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다. 연주는 속으로 되낸다. 서재, 우물, 9917. 한 번 더. 서재, 우물, 9917. 또 한 번. 서재, 우물, 9917. 짧고 선명하다. 잊히지 않는다. 가슴속 어딘가에 새겨진다. 연주의 심장이 갑자기 크게 요동친다. 쿵쿵쿵. 객관식 문제가 아니다. 서술식처럼 머릿속에 남는다. 의미는 여전히 엉켜있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길만큼은 보인다. 정면이 아니다. 옆길이다. 소리 없이 접근하고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길. 연주가 창가로 다가간다. 커튼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젖힌다. 바깥 마당의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길쭉하게 드리워져 있다. 달빛이 약하다. 별채 쪽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이 다가온다. 연주는 머릿속에서 근무표를 펼친다. 오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정확히 30분의 빈틈이 존재한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침대맛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노트가 떠오른다. 연주가 직접 기록한 것들이다. 투약 시간표, 식사량 변화, 기상과 취침의 패턴, 간격 계산, 날짜별로 꼼꼼히 적어놓은 숫자들이 칼날처럼 정렬되어 있다. 규칙이 있다. 흔들려도 서로 맞물린다. 연주는 오늘 새벽 기록 칸만 비워두었다. 빈칸은 계획을 위한 자리다. 윤만호가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연주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체온이 낮다. 피부가 말라있다. 손끝이 거칠다. 그러나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그 의지가 연주의 손등을 통해 전해진다. 따뜻함이 아니라 결의다. 연주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움직일 때다. 조심스럽게 윤만호의 체위를 돌린다.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인다. 담요를 한 번 더 당겨 덮는다.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발치에 놓인 슬리퍼를 벗긴다. 맨발은 소리를 줄인다. 바닥의 차가움이 발가락 끝으로 파고든다. 움찔한다. 그러나 참는다. 방문 틈으로 복도를 내다본다. 복도 끝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다. 회전이 끝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간의 정지 시간이 있다. 그 정지가 기회다. 숨구멍이다. 연주는 그 멈춤을 샌다. 하나, 둘, 셋. 다시 샌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3번을 세었다.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몸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문 손잡이를 쥔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 전체로 퍼진다. 손가락이 오그라든다. 걸쇠가 수평으로 놓여있다. 살짝 들어 올리면 해제된다. 소리가 나지 않게 미리 준비해둔 천으로 금속 부분을 감싼다. 부드러운 마찰음만 날 뿐이다. 문이 한 뼘 정도 열린다. 복도에 찬 공기가 다리 사이로 감겨든다. 온몸이 긴장한다. 연주는 몸을 낮춘다. 침대 난간을 지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긴다. 바퀴가 고무 바닥을 비비며 작은 숨소리를 낸다. 쉬. 연주는 즉시 멈춘다. 귀를 세운다.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리는지 확인한다. 아무것도 없다.
정적만 흐른다. 다시 휠체어를 굴린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윤만호를 부축해 침대에서 일으킨다. 허리가 앞으로 굽는다. 몸무게가 연주의 어깨로 쏠린다. 연주는 자세를 낮게 잡아 무게중심을 맞춘다. 윤만호의 팔을 자신의 어깨 너머로 걸고 체중을 분산시킨다. 숨이 짧게 끊어진다.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는다. 침착함을 유지한다. 휠체어로 옮겨 앉힌다. 윤만호의 발을 발받침에 올린다. 담요로 무릎을 덮는다.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추위는 몸을 경직시킨다. 경직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든다. 복도로 나선다. 첫 번째 코너를 천천히 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작게 똑딱거린다. 군침의 떨림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진다. 신경이 예민해진 탓이다. 연주는 시간을 세지 않는다. 몸이 시간을 기억한다. 체내시계를 믿는다. 감시 카메라가 반대편으로 돌아간다. 바로 그 순간을 파고든다. 문턱을 넘는다. 휠체어가 살짝 흔들린다. 멈춘다. 숨을 다시 고른다. 손가락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땀은 미끄러움을 만든다. 위험하다. 연주는 손바닥을 옷에 빠르게 문지른다. 작은 마찰이 생긴다. 다시 손잡이를 쥔다. 이번엔 단단하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앞에 계단이 나타난다. 3계단 내려가고 2계단 올라간다. 바닥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오래된 별채의 뒤틀린 구조 때문이다. 건물 자체가 몸으로 말을 걸어온다. 여기서 조심하라고. 저기서 멈추라고. 연주는 건물의 신호를 읽는다. 답을 외우듯 몸을 움직인다. 휠체어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윤만호가 깨어날까봐 조마조마하다. 그러나 윤만호는 여전히 조용하다.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린다. 복도 끝 창문 아래에 어두운 그늘진 곳이 있다. 사각지대다.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영역. 연주는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한다. 며칠 전부터 확인해둔 곳이다. 오늘도 그곳으로 몸을 숨긴다.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시침과 분침의 위치가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남은 건 출구뿐이다. 뒷문이다. 그곳의 자물쇠는 오래되었다. 녹이 슬어있다. 열쇠 뭉치 중 하나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도하지는 않는다. 아직 이르다. 저 멀리서 순찰 소리가 들려온다. 구두굽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 무전기의 지직거리는 잡음. 2명의 거친 숨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연주는 등을 벽에 바짝 붙인다. 심장이 옷 안쪽에서 2번 크게 요동친다. 쿵, 쿵.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배로 가슴을 눌러 받친다. 숨을 얕게 나눠 쉰다. 구두 소리가 멈춘다. 담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든다. 경비원들이 잠깐 쉬는 모양이다. 낮은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는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는다. 그저 사람의 음성일 뿐이다. 다시 발소리가 시작된다. 점점 멀어진다. 연주는 눈을 꼭 감았다가 뜬다. 시야가 더 또렷해진다. 어둠에 적응한다. 윤만호가 남긴 3단어가 다시 떠오른다. 서재, 우물, 9917. 그 말들이 오늘 밤의 지도다. 아직 의미는 모른다. 그러나 방향은 안다. 연주는 마음속에서 그 지도를 접어넣는다. 그리고 다시 움직인다. 복도 한쪽 끝에 놓인 청소용 카트가 떠오른다. 낮에 청소부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를 기억한다. 바퀴가 내는 일정한 리듬. 사람의 귀는 익숙한 소리를 배경으로 밀어낸다. 낯선 소리만 골라서 듣는다. 연주는 그 청각의 특성을 안다. 휠체어를 청소 카트처럼 민다. 규칙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멈추지 않는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다. 주변 기계 소음에 자신의 움직임을 섞어 넣는다. 감시하는 눈은 일정한 흐름에 둔감해진다. 연주는 그 둔감함을 계산에 넣는다. 문 옆 화분을 조심스럽게 피해 지나간다. 흙 냄새가 희미하게 난다. 겨울이라 흙이 바짝 말랐다. 화분의 잎들도 갈색으로 말라 있다. 작은 잎사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간다. 바닥과 잎이 부딪히는 소리는 아주 미세하다. 그러나 연주의 귀는 그 작은 소리까지 포착한다. 긴장한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연주는 그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다. 몸이 위험을 먼저 감지한다. 뇌보다 빠르다. 몸을 믿어야 한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균형을 잡는다. 윤만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휠체어의 진동 때문이다.
연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제가 안내합니다. 윤만호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인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방향을 확정한다. 연주의 의지와 윤만호의 신뢰가 하나로 합쳐진다. 뒷문 손잡이를 다시 더듬는다. 금속 표면이 거칠다. 세월이 흘러 산화된 촉감. 녹을 문지르자 가루가 손가락에 묻어난다. 가루가 바람에 흩어진다. 연주는 손바닥을 털어낸다. 자물쇠의 번호판을 살핀다. 숫자들이 달아있다. 자주 만진 번호만 유독 반짝인다. 그 반짝임이 힌트를 준다. 그러나 아직은 열지 않는다. 소리가 날 위험이 있다. 다시 순찰 발소리가 지나간다. 이번에는 무전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연주는 그 곡의 길이를 가늠한다. 대략 3분 정도 될 것이다. 한 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기다린다. 곡이 끝나면 잠깐의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이 움직임의 신호다. 연주는 자신의 손목 맥박을 센다. 분당 90회 정도. 평소보다 빠르다. 그러나 규칙적이다. 두려움이 발끝으로 내려간다. 바른 계획을 기억한다. 머리는 점점 차분해진다. 벽에 등을 기대고 호흡을 극도로 줄인다. 가슴의 오르내림이 천천히 작아진다. 몸이 얇아지는 기분이다. 그림자도 함께 얇아진다. 그림자는 얇을수록 바닥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눈에 덜 띈다. 연주는 그 원리를 삶에서 터득했다. 살면서 배운 지식은 교과서에 없다. 시험 문제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손에 잡힌다. 가장 실용적이다. 가장 믿을만하다. 음악이 끝난다. 정적이 복도를 채운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뒷문 경첩을 살핀다. 경첩 아래쪽에 기름이 말라붙어 있다. 문을 열 때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연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경첩을 한번 훑는다. 먼지가 손수건에 묻어난다. 손수건을 접어 깨끗한 면을 만든다. 다시 경첩을 닦는다. 이번에는 기름때까지 제거한다. 손잡이를 살살 당긴다.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연주는 마음속으로 안도한다. 작은 준비가 큰 위험을 막아낸다. 소음이 줄면 발각될 확률이 줄어든다. 위험이 줄면 판단력이 또렷해진다. 선순환이다. 연주는 그 순환을 계속 돌린다. 그 순간 윤만호의 세 단어가 다시 떠오른다. 서재, 우물, 9917. 단서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방향이 된다. 몸과 기억이 같은 곳을 향한다. 오늘 밤의 첫 번째 목표는 안전한 이탈이다.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 복잡하면 실수가 생긴다. 실수는 실패로 이어진다. 단순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연주는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조용히 굴러간다.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길은 분명하다. 서재로 가는 길, 우물을 찾는 길, 9917의 비밀을 푸는 길. 연주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2장 주인공 소개. 복도를 지나며 연주가 자신을 돌아본다. 이연주, 나이 52, 73년 5월생.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자란 아이였다. 부모는 새벽에 집을 나섰다.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연주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외로움이 일상이었다. 12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팔이 얼어도 멈추지 않았다. 추위보다 돈이 급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성인이 되어 호텔 하우스키핑 팀에 들어갔다. 침구 정리, 욕실 청소, 유리창 물기 제거. 반복되는 일들이었다. 연주의 손은 빨랐다. 눈은 정확했다. 상급자들이 칭찬했다.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28에 결혼했다. 35에 첫째를 낳았다. 38에 둘째가 태어났다. 평범한 가정이었다. 행복했다. 그 행복이 깨진 건 2008년 초겨울이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다. 조문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귓속을 맴돈다. 연주는 울 시간이 없었다. 눈물은 나중 일이었다. 당장 돈이 필요했다. 아이들 밥값, 집세, 카드 대금. 현실이 목을 조였다. 낮에는 호텔에서 일했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몸이 견디지 못했다. 허리가 아팠다. 손목이 저렸다. 어깨가 굳어갔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좀 쉬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연주가 고개를 저었다. 쉬면 생활이 무너져요. 그때 지인이 재활병동 일자리를 알려줬다. 간병과 생활지원을 함께 하는 자리였다. 연주는 바로 지원했다. 면접에서 생활기록 노트를 보여줬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꼼꼼하시네요. 이런 분을 찾고 있었어요. 연주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투약 시간표, 식사량 체크, 수분 섭취량, 체온 변화, 기분 기복. 일지에 빠뜨리는 게 없었다. 매일 페이지를 채웠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켰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환자의 표정, 말투의 변화, 식욕의 증강. 모든 게 의미였다. 그 습관이 연주만의 강점이 되었다. 아이들이 자랐다. 큰아이는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둘째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으고 있다. 가끔 전화를 한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연주가 답한다. 괜찮다. 버티는 게 엄마 특기야. 겸손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연주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다. 남의 집을 치우며 남의 아픔을 달래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었다. 사람은 힘들수록 흔적을 남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단서를 뿌린다. 그 단서들이 진실을 말해준다. 연주는 그 단서들을 모으는 일에 능숙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윤만호를 만난 건 작년 봄이었다. 진단서에는 중등도 치매라고 적혀 있었다. 연주는 차분히 돌봄 계획을 세웠다. 아침 루틴부터 취침 루틴까지, 산책 시간, 스트레칭, 기억 회상 놀이, 모든 항목을 표로 만들었다.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웠다. 윤만호는 인품이 좋았다. 연주의 일을 존중해줬다. 손길의 편안함을 느꼈다. 서로 신뢰가 쌓여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했다.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말투가 달라졌다. 서류가 바뀌었다. 처방전도 새로 바뀌었다. 변경 이유가는 공백이었다. 연주는 의문점들을 기록해 두었다. 의문은 쌓이고 쌓여 확신이 되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그 직감이 오늘의 행동을 만들었다. 연주는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본다. 눈밑이 조금 푹 들어갔다. 피로가 얼굴에 드러났다. 그래도 등은 곧다.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재활병동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오른다. 낯선 복도, 낯선 사람들, 소독약 냄새, 모든 게 어색했다. 하지만 어디든 규칙이 있다. 규칙을 파악하면 공간이 내 편이 된다. 일주일 만에 동선을 파악했다. 가장 조용한 길을 찾았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았다. 알람 소리 패턴을 익혔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연주를 성실하다고 평가한다. 연주는 생각한다. 성실함도 기술이다. 반복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연주는 기록 정리를 했다. 볼펜 잉크가 한 줄씩 쌓였다. 한 줄이 하루를 기록했다. 하루가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렇게 15년을 보냈다. 오늘의 연주는 그 15년의 축적이다. 경험이 쌓여 직감이 되었다. 직감이 윤만호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 윤만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기억난다. 거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개업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그 중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다. 우물 옆에 선 젊은 부부.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6년 9월 17일. 연주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었다. 사진 배경과 현재 정원을 비교해봤다. 우물 위치가 조금 달랐다. 하지만 전체적인 축은 같았다. 사진이 찍힌 자리는 우연이 아닐 거였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다. 연주는 그런 가정을 머릿속에 접어두었다. 확실하지 않은 추측은 위험하다. 하지만 단서로서는 가치가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과 통화를 했다.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 내일 면접인데 떨려 죽겠어요. 연주가 답했다. 심호흡하고 차근차근 말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둘째가 말했다. 야간 근무 너무 힘들어요. 연주가 말했다. 쉬는 시간에 허리 좀 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찡했다.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조언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쉬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러니였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돌봄이 흔들린다. 돌봄이 흔들리면 윤만호가 위험해진다.
연주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버텼다. 침대 및 정리함을 3칸으로 나눠 물건을 배치했다. 위기는 혼란에서 시작된다. 혼란을 줄이면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연주의 철학이었다. 매일 내일을 계산했다. 필요한 체력, 필요한 집중력, 필요한 인내심. 힘은 마음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작은 요소들이 큰 힘을 만든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잤다. 물도 더 마셨다. 밥도 제대로 먹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다. 어떤 사람들은 연주를 강하다고 말한다. 연주는 생각한다. 강함은 결과일 뿐이다. 과정은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다. 매 순간 포기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들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펜을 든다. 손목 보호대를 다시 조였다. 미세한 통증이 경고 신호였다.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몸을 아끼는 게 일의 기본이다. 기본을 지켜야 오래 갈 수 있다. 손톱도 짧게 정리했다. 촉감이 더 예민해졌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휠체어를 밀며 연주는 다시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 어려움 속에서 배운 관찰력, 절박함 속에서 얻은 끈기, 외로움 속에서 키운 독립성. 모든 경험이 지금 윤만호를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 연주의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다. 오늘 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서재에서 우물을 찾고 9917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 15년간 쌓아온 기록에 힘을 믿는다. 매일 밤 정리한 관찰의 결과를 믿는다. 그 모든 것이 윤만호를 지킬 무기가 될 것이다. 연주는 복도 끝으로 향한다. 서재가 기다리고 있다. 사장 자식들의 집결과 탐욕 노출. 밤이 깊었지만 집안은 밝았다. 현관등이 과하게 환했다.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태준이 먼저 들어왔다. 신발장이 흔들렸다. 넓은 어깨와 빠른 걸음. 눈빛이 서늘했다. 민정이 곧바로 뒤따랐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가방은 얇지만 무거워 보였다. 아리는 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들어왔다. 화면 속 자신을 더 많이 본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연주는 허리 각도를 낮추고 인사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만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빛이 누렇게 바랬다. 눈은 자주 떠졌다 닫혔다. 자식들이 둘러앉았다. 연주는 한 걸음 뒤로 물렀다. 식탁 위에 물과 차를 올려뒀다. 말을 섞지 않았다. 기록장만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목소리는 낮고 빠르다. 상속 구조를 정리하자. 위임장은 미리 준비하자. 민정이 이어 말했다. 성년 후견 절차가 안전하다. 가족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아리는 화면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버지의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 팬층이 있고 브랜드도 있다. 연주는 메모했다. 상속, 위임장, 후견, 이미지. 단어가 4개. 서로 다른 뜻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자식들의 시선이 윤만호의 손에 닿았다. 손가락이 마르고 떨렸다. 연주는 컵을 들고 다가가려다 멈췄다. 타이밍이 아니다. 태준이 연주를 바라봤다. 시선이 위아래로 흘렀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힘이 섞여 있었다. 당분간 가족이 직접 돌보겠다. 필요할 때 부르면 오라. 연주는 대답했다. 필요한 시간과 약 목록을 남겨놓겠다. 표준 동선과 위험 신호도 함께 적겠다. 민정이 웃었다. 수고가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족의 판단이 먼저다. 연주는 고개를 숙였다. 감정은 표정에서 지웠다. 기록장에 시간을 적었다. 합류 시각과 발언 순서. 윤만호는 소파에 앉은 채 눈을 깜빡였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연주는 물컵을 한 번 더 가져왔다.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올렸다. 누구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는 위치. 아린이 머리카락을 넘겼다. 화면을 켰다. 밝기의 온도가 올랐다. 자신에게만 좋은 조명이었다. 민정이 가방에서 새 처방전을 꺼냈다. 종이가 새 것처럼 빳빳했다. 변경 사유칸은 비어 있었다. 서명은 깔끔했지만 회계 끝이 이상했다. 연주는 눈을 잠깐 내렸다 올렸다. 메모에 동그라미를 쳤다. 사유공란, 회 끝에 떨림. 태준이 말했다. 병원과 협의했다. 아버지 소화가 약해져 용량을 줄인다. 연주는 물었다. 부작용 체크는 어디에 적을까?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우리가 관리한다. 연주는 다시 적었다. 관리 주체 변경.
식탁 끝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긴장감이 더해졌다. 아린이 일어났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리했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립을 바꿨다. 민정이 창문을 닫았다. 차가운 공기가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해졌다. 윤만호의 숨이 조금 가빠졌다. 연주는 호흡지지 자세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자식들의 시선이 벽처럼 섰다.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기록장에 적었다. 호흡 변화, 환경 변화, 창문 닫힘, 공기 온도 상승. 태준이 서류를 정리했다. 말투가 더 단단해졌다. 내일 오전에 법무팀이 온다. 구체적으로 도장을 정리하자. 민정이 거들었다. 후견 게시 신문 통지도 곧 온다. 절차가 빠르면 한 달 이내다. 연주는 펜심을 교체했다. 잉크가 다시 선명해졌다. 한 문장이 또렷이 남았다. 절차가 빠르면 한 달. 그 한 달이 전부일 수 있다. 밤은 길었지만 결론은 짧았다. 자식들은 돌아갈 준비를 했다. 신발장에 다시 소리가 났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연주는 윤만호의 무릎에 담요를 덮었다. 체온이 조금 돌아왔다. 윤만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연주 씨 서재, 우물, 9917.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지도가 한 겹 더 진해졌다. 오늘 본 풍경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다. 유리처럼 차갑고 종이처럼 얇은 말들. 그 말들이 내일의 행동을 밀었다. 연주는 기록장을 덮었다. 손바닥에 열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그 열이 오래 남기를 바랐다. 연주는 밤이 끝나갈 무렵 다시 식탁을 닦았다. 닦는 행위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표면의 물기가 사라지면 생각도 정리되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집의 호흡처럼 느껴졌다. 집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오늘의 집은 차갑고 반듯했다. 온기와 어질러짐이 사라졌다. 정리된 물건은 보기 좋지만 살기는 어렵다. 연주는 씁쓸함을 삼켰다.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벗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이 손으로 얼마를 닦아왔나. 오늘은 닦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쳤다. 창틀에 붙은 작은 얼룩을 본다. 오랜 시간이 만든 얼룩이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기억도 그러하다. 기억을 지우려 하면 더 진해진다.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통제권, 절차, 이미지. 단어는 정당해 보였지만 질감은 거칠었다. 정당한 단어가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연주는 그 틈을 본다. 틈은 문제의 시작이자 해답의 문이다. 윤만호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연주는 귀를 기울였다. 간격이 조금 길어졌다. 긴장과 피로가 겹친 결과다. 소파의 팔걸이를 수건으로 감싸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다. 밤중에 놀라 몸을 움직일 때 닿는 곳이 부드러우면 위험이 줄어든다. 작은 대비가 큰 사고를 막는다. 연주는 윤만호의 발을 살폈다. 발 뒤꿈치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침상 생활이 길어지면 압통이 생긴다. 베개를 발 아래에 넣었다. 체중이 분산되었다. 피부의 색이 조금 돌아왔다. 기록장에 적었다. 피부 상태, 압통 위치, 완화 조치. 적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았다. 생각은 흩어지고 기록은 모인다. 모인 기록이 내일의 무기가 된다. 새벽빛이 창틀에 닿았다. 빛이 얇게 흔들렸다. 연주는 창문 틈새에 손을 대보았다. 바람이 차갑다. 차갑지만 선명하다. 선명함이 정신을 깨운다. 오늘부터는 계산이 필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단계가 필요하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생활로 싸운다. 생활은 나의 언어다. 나의 무기다. 오장 학대의 시작. 다음 날 아침 공기가 달랐다. 주방에 물 끓는 소리가 먼저 멈췄다. 식단표가 바뀌었다. 죽의 농도가 묽어졌다. 소금이 빠졌다. 단백질이 줄었다. 연주는 숟가락의 무게를 손끝으로 재었다. 가벼웠다. 윤만호는 세 숟가락을 넘기지 못했다. 입꼬리가 떨렸다. 연주는 물컵을 건넸다. 삼키는 속도가 느렸다. 연주는 기록장에 양을 적었다. 세 숟가락, 물 반컵, 삼키기 지연. 같은 시간 약 봉투가 바뀌었다. 알약의 크기가 달랐다. 색도 달랐다. 포장에 붙은 라벨의 날짜가 어제였다. 벽면칸의 글씨는 진했고 서명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회계 시작점이 늘 같은 방향이었다. 자연스러운 손버릇과 달랐다.
연주는 확대경을 꺼냈다. 회계 끝에 잉크 번짐이 일정했다. 번짐의 폭이 평균과 같았다. 같은 펜, 같은 압력. 다른 손, 메모에 적었다. 동일 펜, 동일 압력. 서명자 의심. 오전 산책이 취소되었다. 이유는 날씨였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약했다. 연주는 창문을 열고 온도를 확인했다. 체감 온도는 괜찮았다. 산책이 줄면 식욕이 떨어진다. 잠이 흐트러진다. 연주는 의견을 냈다. 10분만 정원에서 바람을 맞자. 태준이 단호하게 막았다. 넘어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 연주는 대답을 삼켰다. 대신 스트레칭을 도왔다. 관절이 뻑뻑했다. 움직일수록 표정이 풀렸다. 민정이 들어왔다. 표정이 단단했다. 서류 2장을 내려놓았다. 위임 동의와 방문 기록 확인서였다. 서명칸이 크고 넓었다. 연주는 읽고 또 읽었다. 방문 기록은 가족이 직접 쓴다고 적혀 있었다. 외부인 출입은 사전 승인이라고 적었다. 연주는 묻고 싶었다. 외부인은 누구인가? 간병인은 어디에 포함되나? 민정이 먼저 말했다.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효율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오후 약 시간이 되었다. 민정이 약을 먼저 집었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다. 연주는 투약을 도우려다 멈췄다. 약을 나눠 담는 손길이 익숙했다. 그러나 눈빛은 환자를 보지 않았다. 서류를 더 자주 봤다. 투약 후 윤만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초점이 멀어졌다. 연주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호흡이 얕아졌다. 손등의 혈관이 가늘어졌다. 얼굴빛이 더 하얗게 바랬다. 연주는 베개 높이를 조절했다.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렸다. 기도를 편다. 물을 소량 반복했다. 10분 뒤 숨이 안정되었다. 연주는 양쪽 손목에 맥을 번갈아 보았다. 빡의 규칙성이 되돌아왔다. 메모에 적었다. 약 투여 후 10분간 불안정. 베개 조정 후 안정. 민정은 연주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덧붙었다. 다음부터는 가족이 먼저 한다. 연주는 그 말의 온도를 기억했다. 낮이 기울 무렵 식사가 더 묽어졌다. 이유는 소화였다. 증거는 없었다. 저녁에는 식사가 빠졌다. 이유는 피곤이었다. 대신 수면제를 권했다. 연주는 반대했다. 낮잠을 줄이고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면 수면의 질이 오른다. 민정은 대답했다. 오늘은 예외다. 연주는 감정을 접었다. 기록으로 남겼다. 예외라는 단어는 자주 모이면 규칙이 된다. 규칙이 되면 몸은 무너진다. 밤이 되자 문이 덜컥 닫혔다. 자물쇠가 채워졌다.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복도에 불이 하나 더 켜졌다. 카메라의 각도가 달라졌다. 사각의 면적이 줄었다. 연주는 배터리를 갈았다. 손전등의 빛이 더 고르게 퍼졌다. 윤만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연주 씨 어지럽다. 연주는 손을 잡았다. 손끝에 열이 더 식어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연주는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렸다. 손목에 미지근한 물을 댔다. 몸의 반응이 조금 누그러졌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얇게 들어왔다. 공기가 바뀌면 몸도 바뀐다. 연주는 그 사실을 잘 안다. 밤은 길었다. 자식들의 발걸음은 줄었지만 감시는 더 단단했다. 연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흐름이다. 흐름이 길을 만든다. 길의 끝은 뻔하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이 흐름을 붙잡는다. 붙잡으면 거슬러 오를 수 있다. 연주는 펜을 놓지 않았다. 연주는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올렸다. 물을 데웠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풀어 구강을 헹구게 했다. 삼킴 반사가 느려진 날에는 구강의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작은 원칙을 지키면 큰 흔들림이 줄어든다. 윤만호의 입술이 덜 갈라졌다. 입안의 건조가 줄었다. 그때 민정이 들어와 시간을 체크했다. 효율을 위해 루틴을 통합하자고 했다. 연주는 계산해 보였다. 빠르게 하는 것이 효율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효율이다. 민정의 표정이 굳었다. 표정은 대답이었다. 점심시간에 죽의 농도는 더 묽어졌다. 연주는 주방에서 국자를 바꾸었다. 작은 국자는 양을 정확히 조절한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넘기는 것보다 작은 양을 여러 번 넘기는 것이 안전하다. 윤만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각도를 보며 타이밍을 맞췄다. 맞으면 눈이 편안해지고 틀리면 눈이 흔들린다.
오늘은 절반이 틀렸고 절반이 맞았다. 연주는 맞은 순간을 늘리기 위해 속도를 더 낮췄다. 오후 통증을 줄이려 따뜻한 찜질팩을 무릎 위에 얹었다. 혈류가 돌아오는 시간이 손끝에 느껴졌다. 몸은 말이 없지만 신호는 보낸다. 그 신호를 읽는 것이 간병의 핵심이다. 저녁 무렵 태준이 전화 통화를 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꺾였다. 서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내용이었다. 연주는 한 줄 적었다. 일정 조정. 내일 오전 요양보호사 교대 금지 요청 가능성. 예상이 기록으로 바뀌었다. 점검 항목을 늘렸다. 약 봉투 사진을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찍었다. 라벨의 글씨 두께와 간격을 비교했다. 오타가 있는지 확인했다. 포장 순서의 불연속을 체크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트러짐이 서류의 틈보다 먼저 드러난다. 밤이 되어 자물쇠 소리가 또 들렸다. 연주는 손등으로 심장 위치를 눌렀다.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게 리듬을 맞췄다. 불안이 지나갈 때까지 호흡을 쪼갰다. 밖에서 낮은 소리가 왔다. 편하게 보내드린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마음이 잠깐 휘청였다. 그러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손끝이 마음을 되돌렸다. 연주는 다짐했다. 오늘 기록은 끝까지 채운다. 빈칸을 남기지 않는다. 빈칸은 오해를 부른다. 6장 감금과 차단. 날이 발자별채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유는 조용한 환경이었다. 본체의 소음이 회복을 방해한다는 말이 덧붙었다. 연주는 물었다. 의료기기 접근은 어떻게 하나? 태준이 답했다. 필요한 것은 옮겨놓겠다. 별채의 문이 열렸다. 습한 공기가 먼저 나왔다. 창은 오래 닫혀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벽지는 일부 들떠 있었다. 바닥의 장판이 군데군데 울었다. 연주는 창을 활짝 열었다. 먼지가 일었다. 민정이 창을 반쯤 닫았다. 보안상 이유라고 했다. 윤만호는 침대에 누웠다. 표정이 빠르게 지쳤다. 연주는 침대 높이를 조절했다. 손이 머뭇거리지 않았다. 별채에는 카메라가 2대 더 설치되었다. 속도가 교차했다. 타각이 줄었다. 문에는 자물쇠가 달렸다. 낮에도 채워졌다. 식사 시간에만 열렸다. 약은 가족이 직접 가져왔다. 투약일지는 가족이 썼다. 연주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 가족 기록과 연주 기록이 나란히 쌓였다. 두 기록의 차이가 벌어졌다. 차이는 증거가 된다. 오후가 되자 민정이 출입 대장을 들고 왔다. 서명칸이 큰 글씨로 바뀌었다. 출입 목적을 상세히 적으라고 했다. 연주는 묻지 않았다. 적었다. 목적은 돌봄. 시간은 분 단위. 체온과 호흡수도 같이 적었다. 민정의 눈썹이 살짝 올랐다. 태준이 경비에게 지시했다. 순찰을 30분 간격으로 바꿔라. 불필요한 동선은 줄여라. 연주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시계였다. 경비의 발걸음이 복도에 같은 길을 남겼다. 길의 간격이 반복되었다. 패턴이 보였다. 패턴은 가능성을 만든다. 저녁 무렵 아린이 들어왔다. 향수가 강했다. 손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자신을 찍었다. 말이 흘렀다. 아버지의 상태는 안심하라. 가족이 지키고 있다. 연주는 그 말의 방향을 읽었다. 밖으로 향하는 말이었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말에 담기지 않았다. 윤만호의 시선은 창문을 향했다. 창문 너머 정원이 보이지 않았다. 커튼이 가렸다. 연주는 커튼을 조금 걷고 싶었다. 민정이 막았다. 움직임을 최소화하자. 밤이 되자 문이 다시 잠겼다. 자물쇠는 덜컥 소리를 냈다. 빗장도 걸렸다. 연주는 손전등을 껐다 켰다. 빛이 바닥을 스쳤다. 습기가 반사되어 얼룩처럼 번졌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종이컵을 놓았다. 물은 미지근했다. 윤만호의 손이 종이컵을 더듬었다. 연주는 손을 받쳤다. 한 모금은 성공했고 두 번째는 흔들렸다. 연주는 속도를 줄였다. 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삼키는 순간을 기다렸다. 호흡과 삼킴의 리듬이 맞았다. 성공. 연주는 작은 성공을 기록했다. 작은 성공이 몸을 붙잡는다. 다음 성공을 부른다. 밤의 중반에 이상한 소리가 났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문 앞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단어가 흘렀다. 도장, 효율, 절차. 그 단어는 낮의 회의와 이어졌다. 연주는 잠을 아꼈다. 깨어있는 것이 안전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온도가 떨어졌다. 윤만호의 손이 더 차가워졌다.
연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었다. 담요 위에 한 겹 더 덮었다. 체온이 조금 올라갔다. 호흡이 안정되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빛이 마음을 붙잡았다. 붙잡힌 마음이 흔들림을 줄였다. 연주는 다시 생각했다. 감금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차단이 이어진다. 작은 차단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벽이 된다. 벽을 넘으려면 틈을 찾아야 한다. 틈은 패턴에서 나온다. 패턴은 기록에서 보인다. 기록은 지금도 쌓인다. 연주는 펜을 놓지 않았다. 연주는 별채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폈다. 창틀에 나사 머리가 느슨한 곳을 찾았다. 드라이버가 없으니 손톱으로 돌릴 수 있는지 확인했다. 두 번째 창틀에서 손끝이 들어갔다. 조금 돌아갔다. 비상시 탈출구의 후보였다. 침대 아래 바닥이 울리는 지점을 찾았다. 울림은 바닥 및 공간이 있다는 뜻이다. 그 공간은 소리가 먹히는 구역이기도 하다. 발소리를 남기지 않으려면 그 위를 피해야 한다. 복도 끝 천장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습기가 모여 물방울이 맺혔다. 물방울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 방울의 리듬이 시간을 알려줬다. 그 리듬과 순찰의 간격을 겹쳤다. 겹치면 분 단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연주는 노트 여백에 별채의 약도를 그렸다. 카메라 시야, 사각, 경비 서는 자리, 라디오가 잘 들리는 자리. 라디오가 잘 들리는 곳은 벽이 얇다는 뜻이다. 얇은 벽은 소리의 통로다. 소리가 통하는 곳은 냄새도 통한다. 담배 냄새의 움직임을 보면 순찰의 각도도 알 수 있다. 오후 늦게 윤만호의 체온이 떨어졌다. 덮개를 한 겹 더 올렸다. 발끝에 담요를 말아 넣었다. 복사열이 만들어졌다. 체온은 곧 마음의 안정이다. 체온이 오르면 눈빛이 조금 살아난다. 눈빛이 살아나면 의지가 돌아온다. 연주는 그 순서를 알고 있다. 저녁 식사 후 작은 운동을 시도했다.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팔꿈치를 살짝 굽혔다 폈다. 움직임의 각도가 아주 작아도 괜찮다. 작은 움직임은 안전하다. 안전한 움직임이 쌓이면 큰 움직임의 바탕이 된다. 민정은 그 시간을 줄이라고 했다. 연주는 시간을 나눴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는 멈췄다. 나머지는 자는 동안 틈틈이 했다. 조명은 낮췄다. 눈부심을 줄이면 자극이 줄고 수면이 깊어진다. 깊은 수면은 밤에 한 번이라도 나와준다. 그 한 번이 돌봄의 골든타임이 된다. 밤이 온다. 자물쇠는 또 닫힌다. 빗장도 내려간다. 소리의 무게가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연주는 그 무게를 몸으로 받았다. 무게를 버티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마음은 두려움을 밀어낸다. 오늘의 별채는 감금의 형태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연주는 마음속 문장을 한 줄 더 썼다. 감금이 완성될수록 기록은 더 촘촘해야 한다. 7장 협박과 무력감.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방식에 맞춰라. 연주는 기록장을 가슴에 꽉 안았다. 종이의 모서리가 가슴팍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마치 칼날이 연주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괜히 흔들지 마라. 연주는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침을 삼키지 않았다. 작은 소리라도 내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 대신 똑바로 태준을 쳐다봤다. 기준은 환자의 안정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게 나왔다. 그러나 태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마치 연주를 겨누는 것처럼. 딱 잘라 말하겠다. 자리 잃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라. 그 순간 민정이 태준의 뒤에서 나타났다. 연주는 민정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온 것 같았다. 민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죠. 일자리도 잘 지내는지 묻고 싶네요. 연주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다. 손끝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록장 표지에 손을 얹었다. 표지의 굴곡이 단단했다.
종이 아래 판지의 딱딱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 단단함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같았다. 태준과 민정이 복도를 돌아 사라진 뒤 연주는 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가 잠깐 떨렸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니 손끝에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연주는 방으로 돌아와 윤만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마른 낙엽처럼 얇았다. 그러나 온기는 남아 있었다. 그 작은 온기가 연주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연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만호의 눈동자가 잠깐 또렷해졌다. 그 또렷함이 연주의 중심을 세워주었다. 떨렸던 손끝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 오후 늦게 아린의 방송이 시작되었다. 화면 속 웃음과 말투는 밝았다. 그러나 문장 사이로 차가운 말이 섞여 들어왔다. 유괴 가능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연주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창문 틈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의 결이 오후와 달라져 있었다. 별채 지붕의 낡은 기와가 미세하게 울고 있었다. 자연의 소리는 거짓이 없다. 연주는 그 생각에 마음을 기댔다. 거짓이 없는 소리에 마음을 맞춰 나갔다. 기와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 소리. 그 소리들이 연주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저녁에 민정이 새로운 처방을 들고 왔다. 수면 보조제였다. 종이에 적힌 이유는 불안 감소였다. 연주는 처방전을 받아보며 반대 의견을 냈다. 낮에 움직임을 늘리면 됩니다. 빛 노출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손에서 흔들며 말했다. 전문가의 권고입니다. 연주는 펜을 들고 기록장에 적었다. 권고자 이름과 날짜는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설명 책임의 주체는 가족으로 적혀 있었다. 연주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메모가 하나씩 쌓여갔다. 그 메모들이 방패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져갔다. 감시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워졌다. 연주는 손전등을 천으로 덮어 빛을 줄였다. 어둠에 눈을 맞춰가며 주변을 살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작은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비의 순찰이 코너에서 멈추는 시간이 일정했다. 라디오에 광고가 나오는 순간에 꼭 멈춰섰다. 광고의 길이는 늘 같았다. 연주는 그 길이를 암기했다. 몸의 시계에 새겨 넣었다. 새벽 직전 민정이 다시 나타났다. 문틈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편하게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혈관 속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나 숨을 가다듬었다. 몸을 벽에 바짝 붙이고 윤만호의 이불을 잡아당겨 목까지 올렸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났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귀가 뜨거워졌다. 그러나 손끝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연주를 지켜주었다. 동틀 무렵 연주는 결론에 닿았다. 더 머물면 위험은 커진다. 지금 상태로는 몸이 버티지 못한다. 이곳은 요양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고립은 병이다. 병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연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틈을 만들자. 그 틈을 통해 빼내자. 계획을 세우자. 오늘 밤이 움직일 시간이다. 마음이 결정하니 몸의 떨림이 멈췄다. 떨림 대신 열이 올라왔다. 그 열이 앞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협박을 받은 뒤 연주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흘러내리며 뜨거워진 몸에 열을 식혔다. 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꺼풀에 떨림이 멎었다. 숨을 곳이었다. 숨을 곳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은 숨쉬기와 세트다. 숨쉴 곳이 없으면 길은 끊어진다. 연주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반복해 그렸다. 저녁 무렵 아이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별일 없다는 짧은 문장만 보냈다.
더 쓰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멈췄다. 길게 쓰면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면 손끝도 따라 흔들린다. 오늘만큼은 흔들림을 허락할 수 없었다. 윤만호가 뒤척였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연주는 손수건으로 땀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손수건이 젖으면 접어서 다른 면을 썼다. 손끝의 압력을 최대한 줄였다. 피부가 덜 자극받도록 했다. 작은 배려가 긴 밤을 견디게 해주었다. 윤만호의 숨소리가 조금 더 편안해졌다. 연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새벽의 기척이 가까워졌다. 라디오는 어김없이 광고를 틀었다. 광고가 끝나면 담배 타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 다음이 공백이다. 공백에서 움직이면 된다. 연주는 그 공백의 시간을 마음의 벽에 붙여놓았다. 포스트잇처럼 선명하게 붙여놓았다. 메모가 떨어지지 않게 마음에 테이프를 더 붙였다. 그 테이프는 다짐이었다. 연주는 손목시계를 풀어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금속의 무게가 손목에서 사라지자 팔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졌다. 불필요한 소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탁자 모서리에 수건을 한 겹 둘러놓으니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내일의 위험 목록을 정리했다. 약물 변경, 식사량 축소, 수면제 권유, 감시 강화, 협박. 5가지가 핵심이었다. 각 항목 옆에 대응책을 적었다. 약물은 용량과 시간 기록을 더 꼼꼼히 하기. 식사는 농도를 높이고 작은 숟가락 사용하기. 수면제는 대안 루틴 제시하기. 감시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동 경로 확보하기. 협박은 철저한 기록과 침묵으로 방어하기. 목록을 다 정리하고 나니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풀렸다. 계획은 공포를 잘게 만든다. 잘게 나뉜 공포는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으면 견딜 수 있다. 견디면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 연주는 침대 난간의 높이를 다시 점검했다. 손바닥 한 뼘보다 낮게 조정했다. 밤에 놀라서 몸을 일으킬 때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막는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가벼움 속에도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긴장이 오늘 밤 움직일 때의 연료가 될 것이다. 연주는 그 긴장을 소중히 간직했다. 팔짱 결심과 계획. 연주는 낮 동안 동선을 다시 재측정했다. 카메라의 회전 각도와 속도를 꼼꼼히 다시 쟀다. 각도 끝에서 되돌아올 때 짧은 멈춤이 있었다. 연주는 그 멈춤의 길이를 손가락으로 셌다. 1, 2, 3, 4, 5. 다시 1, 2, 3, 4, 5. 두 번의 멈춤이 똑같았다. 같은 길이라면 계산이 가능하다. 연주는 가슴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규칙한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규칙적인 것은 이용할 수 있다. 경비의 순찰은 정확히 30분 간격이었다. 코너에서 담배를 꺼내는 시간도 늘 같았다. 라디오 광고가 끝나면 라이터가 딸깍 소리를 냈다. 딸깍과 연기의 첫 냄새가 퍼지는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었다. 바로 그 공백이 이동 신호였다. 연주는 출구를 2개로 정했다. 뒷문과 창고 쪽 작은 문. 뒷문은 자물쇠가 크고 두꺼웠다. 그러나 경첩이 많이 낡아 있었다. 기름을 먹이면 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문은 잡초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눈에 덜 띄는 장점이 있었다. 자물쇠는 작았지만 녹이 깊게 앉아 있었다. 움직일 때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았다. 연주는 손수건과 작은 병을 준비했다. 병에는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빼온 식용유를 넣었다. 기름은 소리를 흡수한다. 손수건은 넘친 기름을 닦아내는 역할이다. 흘린 자국이 남으면 들킬 수 있다. 열쇠 뭉치는 3갈래로 나뉘어 달려 있었다. 연주는 모양과 다른 정도를 꼼꼼히 비교했다. 뒷문은 4번째 열쇠가 맞을 확률이 높아 보였다. 작은 문은 동그란 머리에 낡은 열쇠가 유력했다. 그러나 연주는 단정짓지 않았다.
후보를 3개씩 잡아놓았다. 시도 순서도 미리 정했다. 실패했을 때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이동 시간을 계산해 두었다. 치매 환자를 업은 상태에서의 이동 속도를 몸으로 시험해 봤다. 빈 방에서 모의 이동을 반복했다. 허리 각도를 바꾸고 무게 중심을 허벅지로 낮췄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말을 벗었다. 손목 보호대를 단단히 조였다. 손가락의 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쥐기 운동을 반복했다. 손목 주변에 열이 올라왔다. 근육이 그 움직임을 기억해 가고 있었다. 주는 기록장 첫 장을 넘겼다. 오늘 날짜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동그라미는 결심의 표시였다. 그 표시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준비물 목록을 차근차근 적었다. 손전등, 예비 배터리, 손수건 2장, 작은 병 열쇠 뭉치, 보온 담요, 물 1병, 사탕 2개. 사탕은 당분을 보충해준다. 긴 이동에서 당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판단은 곧 생명이었다. 윤만호의 신발을 자세히 살폈다. 밑창이 군데군데 닳아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 연주는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 깔창을 빼냈다. 그 깔창을 윤만호의 슬리퍼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미끄럼 방지 효과가 생겼다. 무릎 보호대 대신 얇은 천을 준비했다. 천을 2겹으로 말아서 무릎 아래쪽에 댈 예정이었다. 바닥에 엎드릴 때 압통을 줄일 수 있다. 연주는 윤만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윤만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눈빛이 잠깐 맑아졌다. 그 맑음이 연주에게 큰 힘이 되었다. 오후에는 윤만호에게 휴식을 더 많이 주었다. 밤을 위해 에너지를 모아야 했다. 식사는 소량씩 자주 나눠서 줬다. 소화가 더 편했다.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했다. 소변 패턴도 체크했다. 이동 전에 미리 비우는 것이 안전하다. 저녁에 민정이 다시 나타났다. 문을 점검하고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카메라 각도를 미세하게 위로 올렸다. 연주는 자세를 더 낮췄다. 각도가 올라가면 발밑으로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 사각지대가 움직임의 숨통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별채 지붕이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주는 손전등을 껐다. 눈이 완전히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손으로 벽의 결을 천천히 느꼈다. 벽의 결이 방향을 알려주었다. 복도 끝에서 라디오 광고가 시작되었다. 음악과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곧 딸깍 소리가 날 것이다. 발바닥의 감각이 바닥의 작은 결까지 읽어냈다. 라디오 광고가 끝났다. 딸깍 소리가 났다. 공백이 왔다. 연주는 첫걸음을 떼었다. 오랫동안 세운 계획의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밟아 나갔다. 연주는 출구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작은 실험을 했다. 뒷문 경첩에 기름을 아주 소량만 발랐다. 그리고 천으로 깔끔하게 닦아냈다. 몇 시간 뒤 다시 만져보니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나친 기름은 먼지를 끌어당긴다. 먼지는 또 다른 소리의 원인이 된다. 모든 것은 적당함이 중요했다. 작은 문 쪽 자물쇠는 한 번에 움직여주지 않았다. 열쇠를 깊숙이 넣고 천천히 돌리면 미세한 걸림이 조금씩 풀렸다. 그 감각을 손끝에 완전히 익혔다. 익숙해질수록 소리는 줄어들었다. 밤의 이동에서 소리는 가장 큰 적이다. 연주는 윤만호의 몸에 보온 담요를 살짝 감쌌다. 어깨와 허리 사이의 틈을 꼼꼼히 메웠다. 찬바람이 스며들 여지를 최대한 줄였다. 손목 보호대로 자신의 손목을 다시 단단히 고정했다.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다. 그림자는 정확한 시간표 역할을 했다. 그림자가 창틀을 넘어 바닥의 금 자국에 닿을 때가 광고 시작 전이었다. 금을 넘어 벽 모서리에 닿을 때가 딸깍 소리 직전이었다. 연주는 그 시간감을 몸 깊숙이 새겨 넣었다. 몸에 새긴 시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동 경로를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침대 옆에서 시작. 카메라 회전이 끝나는 지점. 창가의 사각지대. 뒷문. 정원. 작은 문. 골목. 큰 도로. 빈 건물의 지하. 여기가 임시 목적지. 긴 숨이 나왔다. 구장 탈출. 연주는 공백의 순간을 정확히 탔다. 복도에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다. 벽을 스치듯 움직였다. 카메라의 끝 각도가 천천히 지나갔다. 회전이 멈추는 순간 그 그림자가 연주의 어깨를 스쳤다. 윤만호의 몸이 등에 고르게 안겨 있었다.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은 여전히 서 있었다. 연주는 숨을 실처럼 얇게 나눴다. 귀는 라디오의 배경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광고의 마지막 멜로디가 흐릿해졌다. 딸깍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바로 지금이었다. 뒷문에 몸을 바짝 붙였다. 경첩이 낮게 울었다. 연주는 준비해둔 손수건으로 철 부분을 감쌌다. 기름이 그 울림을 거의 완전히 삼켜버렸다. 문이 손바닥만큼 열렸다. 바람이 그 작은 틈으로 차갑게 흘러들어왔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더 또렷하게 세워주었다. 정원의 흙이 발바닥을 단단히 받쳐주었다. 흙에 거친 결이 방향 감각을 알려주었다.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정확한 시계 역할을 했다. 연주는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돌아서 움직였다. 잡초에 반쯤 묻힌 작은 문이 앞에 나타났다. 열쇠가 손끝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동그란 머리에 낡은 열쇠를 자물쇠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천천히 돌렸다. 금속에 거친 결이 미세하게 울렸다. 한 번, 두 번의 걸림이 조금씩 풀렸다. 문이 밀려나갔다. 밤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다. 순간 숨이 짧아졌다. 연주는 급해지는 숨을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갰다. 다시 한 발, 또 한 발. 골목의 깊은 그림자가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었다. 공백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라디오가 광고에서 노래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찰 경비의 발소리가 멀리서 방향을 꺾었다. 연주는 재빨리 골목 모서리에 몸을 바짝 붙였다. 벽의 거칠거칠한 표면이 손바닥에 깊게 박혔다. 그 작은 통증이 자신이 깨어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었다. 골목 끝에 목표했던 공실 입구가 어렴풋이 보였다. 철문이 절반 높이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 아래 구멍이 예상보다 좁았다. 연주는 몸을 옆으로 최대한 말았다. 윤만호의 무게를 허벅지 쪽으로 더 내렸다. 복부에 있는 모든 힘을 모았다. 통과했다. 어둠이 한 겹 더 두꺼워졌다. 냄새는 곰팡이와 오랜 먼지가 섞인 것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조용했다. 연주는 구석진 곳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폈다. 윤만호를 천천히 눕혔다. 호흡 소리를 귀를 바짝 대고 들어봤다. 간격이 불규칙했다. 베개 대신 겹쳐놓은 옷을 목 뒤쪽에 받쳐 넣었다. 기도가 좀 더 열렸다. 손목의 맥박이 조금 더 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입술이 많이 말라 있었다. 물을 아주 작은 모금으로 나눠서 입에 넣어줬다. 혀의 움직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삼키는 것과 호흡을 조심스럽게 맞춰 나갔다. 성공이었다. 연주는 자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억눌렀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시계를 보지 않았다. 귀가 주변의 모든 소리로 시간을 세고 있었다. 차 한 대가 멀리서 지나갔다. 어디선가 개가 짖었다. 라디오에서 다시 광고가 시작되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딸깍 소리가 이제는 아주 멀게 들렸다. 추격은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잠깐이나마 귀중한 숨통이 트였다. 이 숨통을 지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동이 틀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공실의 작은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왔다. 연주는 윤만호의 피부색을 자세히 살폈다. 창백함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았다.
체온도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탈수, 저영양, 약물의 상호작용. 혼자만의 힘으로 버텨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연주는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응급실로 가야 한다. 밤보다는 낮이 훨씬 안전하다. 신고할 수 있는 창구들이 낮에 활동한다. 의료진의 기록도 낮 시간에 더 꼼꼼하고 촘촘하다. 결정은 번개처럼 빠르게 내려졌다. 연주는 윤만호를 다시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다. 골목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으려면 단순하고 직선적인 동선이 필요했다. 큰 길로 바로 나가서 병원 문으로 직진.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할 것. 불필요한 말은 절대 금물. 오직 사실만 말한다. 병원 현관 앞 공기는 따뜻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휠체어가 바퀴 소리를 내며 굴러왔다. 안내 직원이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연주는 가쁜 숨을 천천히 정리했다. 말은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했다. 윤만호의 현재 상태, 최근에 일어난 변화들, 임의적인 약물 변경, 식사량 축소, 자물쇠로 잠긴 방, 24시간 감시, 정확한 시각과 날짜들. 안내 직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응급실 침대가 빠르게 들어왔다. 혈압 측정기가 팔에 감겼다. 체온계가 삐 소리를 내며 울렸다. 간호사가 손등에 정맥을 찾아 가느다란 바늘을 꽂았다. 수액이 연결되었다. 의사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의사의 질문이 빠르게 쏟아졌다. 연주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답했다. 준비해둔 기록장을 꺼냈다.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약품 라벨의 날짜, 서명의 필체, 처방 전의 공란, 호흡 패턴의 변화, 체중 감소 기록, 출입 대장의 차이점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제시했다.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한 줄로 말했다. 학대 의심 사례입니다. 의무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급히 불려왔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번호가 종이에 적혔다. 병원 측에서 공식 신고를 넣었다. 경찰에도 즉시 통보가 이루어졌다. 담당 형사 이름이 거론되었다. 바로 그 시각 자택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준이 경비원들을 급히 불러 모았다. 민정이 전화기를 붙잡고 변호사와 다급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린이 긴급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이 빠르게 정리되었다. 유괴, 악의적 왜곡,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 준비된 단어들이 차례로 나열되었다. 그러나 병원의 의료 기록은 이미 시작되었다. 혈액 검사 수치가 하나씩 올라왔다. 탈수와 영양 불균형이 정확한 숫자로 표시되었다. 수면제의 잔여 수치가 명확히 드러났다. 약물명과 용량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데이터로 기록되었다. 의료진의 글자는 완전히 중립적이었다. 그 중립적인 글자들이 진실을 한 걸음씩 밀어 올렸다. 형사 김현우가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표정은 차분했다. 질문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연주가 준비해온 기록장을 그에게 건넸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 보여주었다. 김현우는 꼼꼼히 메모를 해나갔다. 병원 측에서 면회를 제안했다. 가족들은 당장 병실에 들어올 수 없었다. 환자의 의학적 안정이 최우선이었다. 법적 절차가 그 뒤를 차근차근 따라왔다. 저녁이 가까워졌다. 윤만호의 호흡이 훨씬 고르게 돌아왔다. 입술의 색이 살짝 분홍빛으로 올라왔다. 잠이 깊어졌다. 깊고 편안한 잠은 상처 입은 몸을 스스로 치료한다. 연주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다. 윤만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끝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다. 연주는 머릿속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다. 다음 단계는 결정적 증거의 회수였다.
서재, 우물, 그리고 9917. 기억의 작은 조각들이 다시 반짝이며 떠올랐다. 병원은 이제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 주었다. 그 기반 위에서 다음 움직임을 계획할 수 있었다. 연주는 형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재와 우물 쪽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겁니다. 수첩과 어떤 장치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색 영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0장 진실 공개와 마무리. 아침 회의가 열렸다. 병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지만 차분했다. 의료 기록이 정리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자리에 앉았다. 김현우가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그려나갔다. 핵심은 3가지였다. 약물의 무단 변경과 서류 위조 의심, 감금과 외부 차단의 명확한 정황, 그리고 재산 통제 시도. 연주는 빈틈이 없도록 차근차근 설명했다. 시간대별 상황, 행위자들, 사용된 도구들, 환자의 몸 상태 변화, 그에 대한 신체 반응들. 사진과 메모가 한 묶음으로 넘어갔다. 연주의 말은 짧았지만 자료는 방대했다. 회의는 길지 않았다. 필요한 절차가 빠르게 정리되었다. 자택 압수수색, 의료기록 확보, 금융기록 조회, 후견 신청 경위조사. 서류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에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자택의 대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사팀이 일렬로 들어섰다. 경비원들은 자리를 조용히 비켜놨다. 태주는 굳은 표정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민정은 말을 아꼈다. 아리는 카메라를 껐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서재가 첫 번째 목표였다. 책장의 한 칸 한 칸이 차례로 열렸다. 손때가 유독 많이 탄 책이 눈에 띄었다. 책 등의 모서리가 다른 책들보다 훨씬 마모되어 있었다. 연주는 그 숫자를 기억했다. 37. 그러나 자물쇠는 아니었다. 지금의 서재는 교묘한 미끼였다. 새로 손을 댄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나사 머리가 반짝반짝 빛났다. 위치가 원래보다 약간씩 바뀌어 있었다. 연주는 창문 쪽 벽을 자세히 살펴봤다. 커튼을 걷어냈다. 커튼봉의 고정 브라켓 주변에 먼지가 불규칙하게 끊어져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 손을 댔다. 브라켓 뒤쪽 벽지의 문양이 어색하게 어긋나 있었다. 모서리를 살짝 젖혀보자 얇은 틈이 드러났다. 안쪽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손전등 빛이 벽 속 깊숙한 곳을 비췄다. 얇은 철제 상자가 숨어 있었다. 숫자 다이얼이 4칸 달려 있었다. 연주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9917. 손가락이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9917. 철상자가 작게 울렸다. 찰칵. 뚜껑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는 얇은 수첩 하나와 작은 녹음 장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처방 변경일, 서명자 이름들, 방문자 시간, 식사량, 체중, 자물쇠 설치일, 빗장 추가일. 모든 문구가 일관된 글씨체로 꼼꼼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의 한 문장이 연주의 눈에 깊게 박혔다. 신뢰는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이 나를 지킨다. 녹음 장치의 파일 목록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들의 날짜는 자식들이 비밀 회의를 했던 그 밤과 정확히 겹쳤다. 장치가 재생되었다. 음성은 낮고 분명했다. 상속 구조 재편성, 후견인 절차 간소화, 이미지 관리 방안, 그리고 편하게 보내드리는 방법이라는 섬뜩한 단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대로 박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침묵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김현우가 장치를 증거 봉인했다. 수첩도 투명 봉투에 들어갔다. 수사팀이 정원으로 이동했다. 오래된 우물이 조용히 서 있었다. 돌의 결이 세월에 닳아 부드러워져 있었다. 뚜껑의 한 귀퉁이에 금속성 흠집이 선명했다. 수사 인력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쪽 벽에 작은 쇠고리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방수 처리된 캡슐이 끈에 매달려 있었다. 끈을 당기자 캡슐이 천천히 올라왔다. 봉인 상태는 완벽했다. 캡슐이 열렸다.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과 인감이 든 봉투가 나왔다. 봉투 바깥쪽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에 그날의 연주에게. 편지 속 글씨는 또렷하고 정확했다. 윤만호의 필체였다. 서재와 우물에 숨겨진 단서들, 9917이라는 숫자의 의미,
재산과 명예의 처리 방향, 자식들의 비위를 맞춰주던 사람들의 명단, 내부 고발자와의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감정적인 호소는 전혀 없었다. 오직 사실과 지시사항만 담겨 있었다. 편지 끝에 한 줄이 덧붙어 있었다. 연주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집의 마지막 진짜 어른은 연주다. 연주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김현우가 말했다. 충분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왔다. 의료진이 윤만호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수액과 영양 공급으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급성 위험은 완전히 벗어났다. 복지기관의 보호 절차가 즉시 시작되었다. 임시 보호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졌다. 가족들의 접근은 당분간 완전히 제한되었다. 법원의 속행 신문에서 사실관계가 차례로 정리되었다. 자택의 감시 장비 기록, 카메라 각도 변경 내역, 문에 남은 자물쇠 설치 흔적들, 약 봉투 라벨의 명백한 불일치, 서명 필체의 동일성 감정 결과,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 우물 캡슐 속 문서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아떨어졌다. 태주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리는 눈을 꽉 감았다. 변명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후견인 신청은 즉시 기각되었다. 사문서 위조와 감금 혐의가 정식으로 적용되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결과의 방향은 이미 분명해져 있었다. 연주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소란은 필요 없었다. 대신 병원 사회복지사와 함께 공식 절차만 차근차근 따라갔다. 자료는 관련 기관을 통해 차분히 설명되었다. 사용하는 단어들은 모두 중립적으로 선택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끼워 넣지 않았다. 진실은 감정에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선다. 의료진의 기록, 수사기관의 기록, 일상생활의 기록. 세 개의 다른 기록이 모두 같은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뒤 윤만호가 눈을 떴다. 병실로 들어오는 낮은 햇빛이 이불 위에 부드럽게 누워 있었다. 연주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안전합니다. 모든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윤만호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초점을 맞췄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연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가 병실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연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마음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집은 원래 모습으로 정리되었다. 서재의 책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카메라의 비정상적인 각도는 모두 제거되었다. 별채의 자물쇠는 사라졌다. 정원은 다시 따뜻한 햇빛을 되찾았다. 우물 뚜껑은 안전하게 봉인되었다. 병원 의료팀이 상세한 퇴원 계획을 작성했다. 재활치료와 영양관리, 주간 보호 서비스와 방문 간호 일정. 스케줄표가 빈틈없이 촘촘했다. 연주는 모든 항목을 확인하며 칸을 채워나갔다. 빈칸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연주는 마지막 기록장을 조용히 덮었다. 표지가 손때로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다. 첫 장의 날짜와 마지막 장의 날짜가 한 권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권의 기록장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것이었다. 연주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도 생활로 싸웠다. 그 싸움은 거칠거나 시끄럽지 않았다. 꼼꼼하고 단단했다. 저녁이 되었다. 창밖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기울어졌다. 연주는 병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선선한 바람이 얇게 들어왔다. 공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 느껴졌다. 마음도 함께 바뀌었다. 윤만호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게 들어가고 나왔다. 평온 그 자체였다. 연주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허리를 쭉 폈다. 온몸을 짓누르던 긴장이 마침내 몸을 떠나갔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러나 그 끝은 허전하게 비워두지 않았다. 끝은 항상 다음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준다. 연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따뜻했다. 오래 써온 손의 온기였다. 복도에서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연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짧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조용히 내려왔다. 불필요한 소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물쇠 소리도 없었다. 빗장 소리도 없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멈췄다. 이제 남은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평범한 생활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연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실대로 살아갈 것이었다.